첫 번째 가보죠. 남해안에 퍼진 마약입니다. 자, 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주점에서 머리 빙빙 돌리는 저 외국인 여성. 아하, 자, 이번엔 팔을 또 빙빙.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역시나 마약 복용 후 머리가 빙빙 돌았던 겁니다. 자, 마약 공급책을 추적해온 경찰. 피의자의 차 앞뒤를 저렇게 차단했습니다. 자, 반대편과 골목에서도 저렇게 나타난 차들로 주위를 빙빙 감싸는데요. 검거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형사와 피의자. 지가 별 수 있겠습니까? 수갑 차야지. 자, 차를 뒤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약하고 차 뒤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약하고 현금 다발이 그냥 뭉텅뭉텅. 자, 이 기자, 하루라도 마약 사건 소식을 전하지 않는 날이 없네요. 왜 이러지 정말? 네, 이번엔 경남 통영과 거제 이렇게 남해안 일대에서 이 마약류를 유통해서 집단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조직 일당이 검거가 됐습니다. 유통 총책이 있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남해안 일대에서 6,5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같은 베트남 국적 사람들에게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판매 총책, 그리고 상위, 중간, 하위 판매책 이렇게 조직을 단계별로 나눠서 운영하면서 마약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마약이 유통이 돼서요. 이 남해안 지역에 있는 노래주점 그리고 외국인 전용 클럽 등을 통해서 이 선원, 조선소 용접공 같은 이 외국인들에게 판매가 됐습니다. 이 경찰은 총책을 비롯해서 7명을 구속했고요. 이 마약을 투약한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마약 투약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니들 왜 그랬어? 그랬더니 변명이 가관입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아니 그럼 영상 통화하면 되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다. 사실 이들이 변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는 고향이 그리웠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그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어떤 마약을 파는 조직들이 이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점조직 형태로 뿌려져 있는지 반드시 우리는 찾아야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국적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용될 수 있는 그 단체 그 카톡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희들 피로 풀어줄게. 이거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가담했는 8명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방금 이 기자가 말했다시피 양식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선원, 그다음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외롭다 보니까 이 마약 조직 일당이 진짜 한번 먹어봐, 정말 피로가 풀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그전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분명히 우리가 보호는 해야 되지만 이들에게 이렇게 마약을 팔거나 이들이 마약을 한다면 반드시 이게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마약을 하면 가장 큰 문제 딱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국내로 자기들 나라로 보내야 될 돈이 사실상 못 보내고 마약쟁이들한테 다 갈 수밖에 없는, 마약을 파는 딜러에게 갈 수밖에 없는 사정. 그러면 2차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런 마약 딜러들 꼭 잡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자, 무인점포 순환시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저렇게 골라보는 저 남성. 자, 결제를 하는 듯 보이지만 어라, 결제창이 그대로네. 그대로네. 역시 저렇게 결제를 하는 척만 그렇게 나흘 동안 계속 저짓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5일 차에는 분실 카드로 결제까지. 자, 신고가 계속 들어오자 주변 순찰 중이던 경찰. 저놈 그놈 같은데 곧바로 저렇게 점포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 너 도둑이지? 추궁 끝에 결국 체포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렇게 일주일간 무인 점포를 털었다는 너무 뻔뻔한데요, 저거. 대단합니다. 무인 점포가 왜 범죄가 안 일어났냐 하면 CCTV가 계속 있고요. 또 업주 입장에서는 집이든 어디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CTV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범행 같은 게 절도 범죄라든지 이런 게 덜 일어나는데, 저 사람은 뭐 그냥 연속으로 일주일간 계속 범행을 해요. 급기한 5일째 되는 날은 남의 타인의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계속 신고를 하니까 경찰 순찰차가 작동을 했었고, 비슷한 이거 마스크 착용해서 사실 안 보일 것 같지만 비슷한 인상착의 사람을 경찰이 검거를 한 다음에 추궁을 하니까 처음엔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자백을 했고, 결국 상습 절도 그리고 점유일탈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갑자기 트럭이 꽈당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나보시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 트럭.
가드레일 쿵 박더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아이고야, 꽝 쓰러집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예, 앞에 트럭 주목해 주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다시 볼까요? 예, 잘 가고 있는데 중앙 분리대를 아이고, 세상에, 튕겨서 저렇게 불박차와도 충돌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저 영상, 트럭 측에서는 오히려 뒤에서 들이박은 불박차를 가해자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차량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차량을 가해 차량이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뒷차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했다는 의미에서 아마 뒷차에게도 과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분명히 트럭이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하거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름지기 짐작하기에는 살짝 졸았는 것 같은데요. 트럭 운전사가. 그래서 중앙 분리대를 받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추돌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차와 부딪히고 난 다음에 지금에 있는 트럭 운전자와 보험회사가 우리 잘못 없어. 너희가 뒤에 있는 차가 박았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야. 절대로 대인 대물 처리 안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들었는 차량이 자기가 들었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일단 이 보험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보험회사가 저쪽평 보험회사와 어떻게 좀 이렇게 다투어서 뭐 과실이 10% 20% 나올지는 몰라도 절대로 저는 예. 뒤에 있는 차가 갑이지, 즉 피해자지 앞에 있는 트럭이 갑, 즉 피해자는 아니라고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불박차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이번에는 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블랙박스 차량이 가다 보니까 제동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된 겁니다. 앞차 트럭이 갑자기 왜 넘어졌냐? 글쎄요, 대부분 이제 트럭 같은 경우 사고가 날 때 지금 가드레일 같은 걸 박거든요. 예. 가드레일 그냥 박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졸음운전이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졸음운전의 사고가 가장 많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뒷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거리 확보됐기는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 앞에 트럭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고 크게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럭 운전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졸음운전 같은 걸 좀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안전거리 확보가 정말 네. 중요합니다. 자, 다음 뉴스 또 가보죠. 오늘 참 많이 화제가 되던데요. 만능 해결사 마동석입니다. 자, 중국 온라인상에서 배우 마동석 씨의 사진을 프로필로 이렇게 딱 설정하는 게 아주 유행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이 소식이요, 심지어 외신에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최근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마동석에게 의지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유행인데 중국의 유명 리뷰 앱입니다. 샤오홍슈에서 한 이용자가 이 프로필 사진을 이 여배우인 유혁비 씨로 했을 때는 숙소 관리자가 요청을 무시했는데 이 마동석 씨 사진으로 바뀐 뒤에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 유행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른바 마동석 효과 후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요, 집 앞에 세워둔 스쿠터를 도난당했는데 이 마동석 씨 사진을 달고 아파트 채팅방에다가 도난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0분 만에 누군가가 스쿠터를 그 자리에 돌려놨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정중한 태도보다 이렇게 마동석 씨 사진 한 장이 문제 해결을 쉽게 해내는 현실, 재밌고 유용하기도 하지만 좀 안타깝고 씁쓸하기도 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희도 이제 무차별 폭행 이런 사건 다룰 때마다 상대가 마동석이었어도 너 그럴래? 막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이게 진짜 만국 공통이구만요. 자, 팀장님, 그런데 말이죠. 범죄도시 3, 영화 범죄도시 3가 이달 말 개봉하는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5월 31일 날 상영하는 걸로 알고 있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마동석 씨와 팀장님과의 투샷을 원한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건 금시초문인데요. 사실은 그 마동석 씨 사진 가지고 지금 그 중국에서 사진 프로필만 올려도 사람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사진이 해결사인데 마동석 씨가 사실은 저렇게 가만히 인상을 쓰고 있으면 좀 쌀벌합니다. 웃지 않으면 좀 쌀벌한 인형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동석 배우가 이 시사 프로에서는 가장 유명하잖아요. 저희가 가장 훌륭한 이 프로에 나와가지고 제 옆자리에 앉아서 팔 한번 겨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동석 뭘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팔뚝귀를 한번 겨루고 싶습니다. 팔뚝 굵게. 네네. 네 팔뚝 굵냐? 뭐 이런 거. 아마 내 팔씨름은 제가 이기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진짜. 팔뚝의 이 근육은 저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동석 배우는 사건 반장에 출연을 하세요. 진짜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마동석 배우는 사건 반장에 출연을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죠. 사연입니다. 자 결혼식 주인공은 나야 나. 신부의 사연인가요? 네, 아닙니다. 시어머니 사연인데요. 그러니까 신부가 전한 사연입니다. 결혼식 때 축가 부르겠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 시어머니는 동네 노래교실을 다닌다고 하는데 이 주변인들 사이에서 가수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노래 실력이 좀 뛰어나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결혼식 앞두고 시부모님이랑 식사 자리에서 축가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당연히 이 신부인 며느리는요, 노래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시어머니가 노래 잘하는 나 놔두고 왜 친구한테 부탁하냐면서 이 3명의 자식 중에 아들의 첫 결혼식 아니냐, 자신이 축가를 2곡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신 겁니다. 2곡씩이나. 네, 2곡이나요.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에게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 결혼식을 자신의 무대로 쓰려는 듯한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예비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외람된 말씀인데 결혼식에 꽂힌 신부잖아요. 심지어 결혼식 하객 옷차림도 신부보다 튀어 보이면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인데 거기서 어머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면 그건 좀 오빠, 은배 오빠, 뭐 하고 있어? 어머님 좀 말려, 동그라미. 아니, 진짜? 진짜? 야, 이거 일부러 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비 시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시엠이 너무 무시한다, 너. 내가 이 시아버지 만나서 은배 덜컥 임신한 바람에 이 모양 이 꼴이지. 너 가수 이자연 알지? 찰랑찰랑 이자연. 걔가 내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었어. 말도 안 나와, 지금. 내 나이가 어때? 해서 X입니다. 야, 이거 의외인데요? 자, 일단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혼식 날 축가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님이 가수 왕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머님이 2곡 부른다 그러면 한 곡은 어머님한테 양보를 하고 어. 며느리는 자기 지인한테 양보를 해서 따로따로 부르게 되면은 이 가정은 평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하고 싶었는데 그걸 말리면은 두고두고 엇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조정을 해서 한 곡은 어머님한테 부탁을 해서 부르게 하고 야. 한 곡은 지인한테 부르면은 만사가 형통할 것 같습니다. 자, 승현님요. 결혼식 그 사진, 결혼식 비디오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번, 2번, 3번 보나요?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에게 이 노래를 안 시키면 평생 갑니다. 평생. 그때 만날 때마다 너 때문에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보다 하시게 편하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결혼식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조금 어머니께서 약간 노래를 못 부르셨으면 그냥 그 나름대로도 굉장히 또 추억이 있는 결혼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복면가왕, 네. 우리 박지윤 변호사님. 제가 한 수백 군데, 수천 군데는 아니지만 수백 군데 결혼식장을 가봤는데 그러니까요. 혼주가 노래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없어요. 누가 그걸 부릅니까? 뭐가 맞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좀 며느리 입장에서 좀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두고 간다는 거예요. 예. 반곡 정도에서 반곡 그냥 살짝 일러서 그냥 하는 거지 이걸 2곡이나 자기가 한다고 하면 결혼식이 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잘 없고 몰라 뭐 이제 최신 신세대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신세대라도 그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박 변호사님이 승현님보다 나이가 많으신가요? 생긴 거는 제가 조금 들어 보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냥 좀 뭔가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박 변호사님 의견과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가까운 것이 이 사돈 어른은 또 뭐가 될 것이냐. 그렇죠. 예, 시어머니가 이제 신랑 쪽의 어머니가 부르기 시작하면 그 신부 쪽의 어머니는 참 이 난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돈 간의 어떤 양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한다면요, 저는 뭐 또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이 기자. 네, 그 가족 여러분들은요. 일단 러브러브님 노래방 가세요. 무명님 어머님 고정하세요. 신경쇠양님 본인 칠순 때 부르세요. 이런 의견들 주셨는데요. 쌀이골님은 난 친구보다 시엄마 축가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요? 끝이에요? 예. 이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브라이언 초님은요. 아들이 나서서 말리라고 해라. 안 그러면 결혼 생활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